그동안 이분요 정말 다사다난한 세월들을 시간들을 보내왔을 것 같아요. 누구냐? 아마 제 뒤에 보이는 이분이에요. 최근에 근황이 다시 전해졌는데 먼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진심으로 감사한 무언가다. 날들입니다.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날씨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그런 날씨를 이렇게 보면 와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가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네. 꼭 결혼해 보세요. 어쩜 이렇게 바뀌었지? 너무 세상에 다 너무 어려움이 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옆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고 누병을 쓰고 완전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날 놓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낳아서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계속 살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살렸다? 그동안 박수홍 씨가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하지간 평론가님? 그 박수홍 씨가 어제 이제 TV MBC에 박수홍 씨가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 박수홍 씨가 입장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드디어 박수홍 씨의 입장이 일부나마 나온 건데 특히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과거에 박수홍 씨가 어느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집안의 반대를 못했다고 그게 박수홍 씨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고 네. 그 이후로 방황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 측에서 그 대리인이 뭐라 그랬냐면 어제 박수홍 씨의 형이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 여자친구와 너,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사주가 안 좋다.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심지어 흉기까지 들이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결혼을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박수홍 측에서 녹음 파일도 공개했는데 친형이 박수홍 씨한테 너는 결혼할 팔자가 아니다. 넌 결혼하면 죽는다. 부모 형제를 자르든 여자를 자르든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까지 했다고 이런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한테 그것도 다른 사람들 혹시라도 안 믿을까 봐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단 말이에요. 참담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 간에 입은 상처는 정말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박수홍 씨가 저런 말을 들은 것도 굉장히 상처였을 거고 저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 상황도 본인에게는 너무 괴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저는 박수홍 씨 아까 인터뷰 보면 결혼 전도사, 사랑 전도사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형과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지옥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너무나 믿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뚜껑을 열어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다 알게 됐을 때 결혼을 반다고만 아니라 지금 민형사상 소송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을 때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주변에 이 방송분들이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셔서 너무 안 됐다, 너무 안 됐다라는 그래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특히나 가족이 얽힌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참 두 형제의 사연이 진짜 너무 마음 아픈데요. 특히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믿었던 형한테 이런 배신을 당한 셈이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작년 6월로 일단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수홍 씨 출연료를 횡령했다라고 하면서 박수홍 씨 측에서 8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횡령 혐의로 같이 경찰에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봤더니 30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횡령한 정황이 또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도 무려 116억 원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과 형수를 많이 믿어서 처음에는 좀 합의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나타나지도 않아서 할 수 없이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원래는 이 형과 이 박수홍 씨가 같이 법인을 2개 정도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지분 분배 약정을 7대3 이렇게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가 보니까 박송 씨 지분이 0%였고요. 형 가족이 100% 지분을 다 갖고 있었고 미성년인 조카까지 주주로 등록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 착복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용처도요. 이 법인이 쓸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고가의 어떤 의류 구입이라든가 마사지, 사우나, 뭐 아이 영어 수학 학원비까지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박송 씨 법률 대리인 측 주장이고요. 이런 부분이 횡령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백성 변호사님 들으면서도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갸우뚱할 거예요. 몇 억도 지금 만약 억울할 판인데 116억 횡령 당할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형이었고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철저히 믿었던 거고 박송 씨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저 법인들의 수익은 다 박송 씨 출연료입니다. 그러니까 박송 씨가 번 돈이 이제 이걸 관리해주면서 분배를 하기로 약정을 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냥 형이 잘 관리하나 보다라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터진 거고, 네. 또 지금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친형이 박송 씨 명의로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가입했다라는 것도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달에 보험료만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네. 사망담보가 9억 7천, 사고 살 경우 10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로 이런 것까지 가입을 하게 된 것인지도 앞으로 또 이 법정 다툼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송 씨 든든할 거예요. 힘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MC 유재석 씨 비롯해서 많은 이 동료 또 후배 이 개그맨들 방송인들이요. 박송 씨를 든든하게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유재석 씨 보세요. 야, 공인인증서네요. 네, 도움 주는 공인인증서 유재석 씨. 정말로 든든한 이 동생일 것 같습니다. 박송 씨한테는요. 힘내시기 바랍니다.